사랑 누가 말했나. 난구옥분입니다.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 오늘은 그 검색어에 민혜경 가수가 나왔던데, 나이가 거의 60세더라고요. 근데 동안 미모라고 화제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신수 받으니까 여자시고요. 네, 오늘은, 마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음악을 영성 있는 음악으로 들려드릴게요. 영성 있는 음악. 자, 인생은 뭐죠? 인생은 꿈이며 쇼입니다. 그래서 우리 쇼, 그 영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쇼, 김원준의 쇼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잘 만든 노래예요. 김원준의 쇼라는 노래가 어마어마한 그 영성의 그 가르친 메시지가 들어있는 노래가 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쇼를 살고 있는데 저마다 사주란 것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역할은 자기가 또 재설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보면 쇼와 같은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의 쇼를 들으면서 오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젊으시네요. 뭐 이지성 작가님의 그 에이트책 잠깐 그 얘기 드는데, 에이트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AI가 발달되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단타를 왜 하면 안 되냐? 외국에서는 벌써 트레이더가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 인공지능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호가창에 보시면 주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 그 매트릭스라고, 그 LP라고 그래. LP가 보면 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공해주는 증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자기가 사고 파는 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뭐냐면, 여러분들 나이트 가시죠. 나이트 가시면 그 초저녁에 가실 거 아니에요. 초저녁 가면 춤을 추고 싶은데 플로어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들 춤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트 가셨을 때 춤을 추게끔 그 웨이터들인가 이제 손님들을 가장해서 거기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그 얘기가 뭐냐면, 손님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아무도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누가 거래하겠습니까? 증권사에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증권사 거래하는 거는 이제 보시면 그 창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LP를 가지고 서로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사고팔고 한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이제 데이트레이드의 세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잘렸던 그 증권사 직원들이 제일 많이 잘렸죠. 제일 많이 잘리고 명예퇴직 당했죠. 왜냐면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 없고 인공지능이 돼가지고 은행도 지금 다 잘리는 판국이고, 모든 직종이 이제 앞으로 다 잘리는 직업이 된다라는 게 AT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래서 주식 매미라고 했어요. 매미라고 했었나? 하여튼 매니저들이 이제 개미랑 그 매니저들이 합성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퇴해서 나와서 데이 트레이딩 하다 다 99%가 다 이제 주식해서 다 망했죠. 예, 다 망했습니다. 왜냐면 트레이더는 인공지능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알고리즘이고 뭐고 못 이기고, 이제 어떠한 영역에서 이제 승부를 보냐면, 아까도 이제 감이에요. 감이 뭐냐면 그걸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 동물적 감각으로만 승부하는데, 그 동물적 감각은 인공지능이 못합니다. 인공지능이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아주 초능력적인 그 영역이에요. 영감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감이 발동되는 사람만이 거기서 이제 승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영감을 어떻게 얻느냐? 공부도 공부지만 굉장히 자기를 수신해야 된다는 거. 수신해서 철학적 지식과 영성 지능을 얻어야 돼서 자기가 이제 어떠한 단계로 올라야 되냐면, 더 이상 돈과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부동심입니다. 부동심. 그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든 내려가든 마음이 평온한 거죠. 아무런 신경을 안 써야 되는 단계에 이래서야 되는 거죠. 이거 만약에 오르면 오른다고 좋아하고 내리면 내린다고 슬퍼하고 이런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존재하지 않고, 내려가도
아무런 느낌 없고 일상생활 지장이 없는 그런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을 얻으면 이제 승부가 이제 그 제3의 눈으로 냉철하게 보이죠, 자체가. 예. 그래서 자체가. 그래서 이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그 마음을 얻는다고 하는 게 부동심에서 자기를 항상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인 다음에 완벽하게 자기를 죽이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도 손실에 대한 공포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다 이게 뭐예요? 쇼라는 거죠. 쇼.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버 세계든 인간 세계든 전부 다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음악을 틀어드린 게 김원준의 쇼입니다. 쇼. 그래서 아주 이런 노래도 영성적인 노래라는 거. 우리 인간 사는 것도 영성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주대로 살면서 자기가 연극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면서 울고 웃는 건데 냉철하게 바라본다면 더 이상 그런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체가. 예. 맞아요. 맞습니다. 걱정의 벽을 얻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오랜 수련을 통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난이 죄입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난이 죄. 가난하면 불법을 막 저질러요. 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가난하면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돼요. 양심이 찔리는 짓을. 예를 들어서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끼려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베풀지 못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봐야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또 돈을 만들려면 다 잃어야 돼요. 이게 망하려면 완벽하게 망해야 됩니다. 망하려면 완벽하게 망해야지만 탔 털고 새 출발해서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망했는데 덜 망했다면 그 망할 때까지 더 망합니다. 막 지하실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완전히 망해서 바닥을 찍으면 더 이상 망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는 곡선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래서 그런 망하는 게 젊었을 때 와서 빨리 망해가지고 완전히 망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지금 대단한 고수님이 오셔서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네요. 제이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랄까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설날에 용돈 받은 걸 저한테 주더니 자기 우리 아들이 종목이 계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 사다 준 계좌가 있는데 자기 계좌에 넣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너 아들아 너는 저는 유태인들이 어렸을 때 돈을 세뱃돈 가지면 주식을 사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사주면서 어떻게 했냐면 너가 20살 되는 해에 이게 아마도 사업 자금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가 앞으로 나중에 사업할 자금을 요걸로 해서 사업을 해라. 그래서 항상 저는 빨리 사업하길 바래요. 대학을 나와서 뭐 직장생활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해가지고 한번 자기가 스스로 한번 세상에 경험을 해봐야죠. 뭐 성공하든 망하든 경험을 해보고 하다 보면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하는 것 자체가. 예. 예, 걱정해서 다 거치는 과정이죠. 자체가 사람의 마음이 금방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마음 수련이죠. 마음 수련.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심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부동심. 예. 안악수남은 안녕 반갑습니다. 예, 처음 인사드리니 반갑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예. 요즘에 근데 아셔야겠지만 예.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주에 돈이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고 나중에도 논의에도 돈을 깔고 있으니까 아까도 좋은 마음을 하셔야 돼요. 좋은 마음으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중한 피 같은 돈이지만 진짜로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뭐 인류에다가 환원한다 생각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 투자한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투자를 한다. 완전 인류를 위해 투자한다. 그 마인드를 가지면 천국의 마인드를 가져서 높은 사람의 마인드를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돈이 조금이라도 나는 빌 게이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워렌 버핏이다 생각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대단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언제 한번 옛날에 저도 옛날 공부했을 때 유명하신 할머니가 있잖아요. 백할머니라고. 예, 누구의 미래에셋 정현주 뭐죠? 하여튼 사장님이 명동에서 항상 돈을 벌던 백할머니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할머니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삼성전자를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얼마 전에는 그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열풍이 불었는데 요즘에는 그 미국 주식을 사는 사람 유튜버들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 배당을 많이 줘요. 13579로 해서 배당을 주더라고. 뭐 AT&T 뭐 그래서 뭐 분기별로 배당을 주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 배당 수익을 많이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러로 배당 수익 받은 것도 재투자해서 하신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그 주식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배당 수익을 이제 현대차도 많이 주더라고. 현대차도 뭐 주는데 아무튼 배당을 옛날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주잖아. 근데 외국 주식은 뭐 분기마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마다 주니까 은행 이자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미국 주식 배당 많이 주는 주식이 사람들 많이 사실 것 같아요. 많이 사셔가지고 뭐 이렇게 들어서 뭐 4분기마다 배당을 받으시고 뭐 배당 받는 주식을 많이 사셔서 아주 스마트하게 하실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들 지금 먼저 들어가서 그 꿀을 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잘 해가지고 한번 연구 좀 하려고 해요. 많이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올해 저의 감에 의해서는 굉장하게 어떤 좋은 면이 많이 보입니다. 예, 자체가. 그래서 뭐 방송이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예. 자, 그래서 너무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죠. 너무 버는 게 없다 보니까 투자를 못 하고 집도 사야 되는데 집도 못 사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도 사시고 뭐 투자도 많이 하시면서 뭐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라는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의 영역에 들어간다. 신의 영역에 들어간다. 해서 저는 뭘 본 것 같냐면 그 공부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손, 그 시장을 움직이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가 나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 이 존재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죠? 뭐 이상한 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뭐 피라미드 외에 무슨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떤 단계를 말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신이 움직이지 않나, 신이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신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런 파동을 보서 제가 그래서 그 이 명리학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 하든 이게 베이스가 이제 경제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경제에 대한 베이스가 없다면 이 경제에 대한 베이스하고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를 알지를 못하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런 걸 못 느껴요. 자체 연도별로 해가지고 시대적으로 좀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주를 볼 때도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자체가. 맞습니다. 국가가 부강해야죠. 우리나라가 그동안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뭐랄까 잉여 인간이에요. 잉여 인간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자체가. 근데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 핸드폰을 이게 스마트폰 만든 스티븐 잡스라든가 보면 인류를 위해서 뭐 혁신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모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 천재들이 만든 거다. 다 모든 게 그래서 이런 카메라, 컴퓨터 모든 게 다 천재들이 만든 거라 우리는 그런 거를 그냥 공짜로 누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제이정님, 그렇습니까? 예. 네, 장사한 총리 있는데요. 예. 장사할 팔짱가 전에 사주 봐드렸나요? 한번 제이정님, 전화 주세요. 정준원님이었나? 전화 주세요.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금융 지식이 늘어납니다. 왜냐면 그만큼 돈도 벌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이제 돌리다 보니까 금융 지식이 쌓이죠. 맞아요. 처음엔 몰랐죠. 저도 이게 아마도 제가 옛날에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저는 2006년도에 주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 했을 때 저는 열받았어요. 왜 열받았냐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왜 하면 안 되냐면 그때 당시 조선업이 엄청나게 호황이었는데 현대중공업이 아마도 포스코가 70만 원 갔었을 때인데 포스코가 상한가 찍은 것도 봤습니다. 근데
너무 열받은 게 뭐냐면 불과 몇 년 전에는 그런 종목들이 5천 원이었어요. 5천 원이었던 거야. 뭐 만약에 현대중공업이든 포스코든 너무 쌌던 주식이었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뭐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거품이 심하다.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왜 열받았냐면 나는 참 뭐냐면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이 버블이 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모든 주식이 버블이 꼈어요. 뭐 건설주도 버블이 꼈었고 조선주도 버블이 꼈었고 유일하게 안 올라왔던 게 그때 당시 삼성전자가 안 올라왔던 거예요. 삼성전자만 계속 70만 원 언저리 했었던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올라가가지고 버블이 낀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부 다 펀드 열풍이 불어가지고 펀드 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 다 펀드 했죠. 펀드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호황기를 맞이해서 아마도 버블이 굉장히 심했었을 때 제가 그때 하면서 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너무 비싸다. 아, 15,000원짜리 가고 30만 원 가고 40만 원 가다 보니까 불과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이게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주식들이 이렇게 비싸다는 거를 봤을 때 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두산건설 뭐 무슨 그때 당시에 주식은 그 거품이 엄청 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해봐야 내가 먹을 것도 없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좀 공부해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 버블이 꺼졌죠. 버블이 꺼지면서 그럼 회복하느냐?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많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일본 스타일로 되었는데 중국 기업들이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위기에 위기. 그래서 지금 3분의 1이 전부 다 좀비 기업입니다. 좀비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돈이 돈 번다는 것도 이제 옛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점포가 200점포 지금 줄고 있고요. 여기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여기 파주 공장을 정리하고 있어요. 가지고 다 명예퇴직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 기업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체가 법칙, 법칙, 그 성공의 법칙, 성공의 법칙. 동양 철학도 중요합니다. 동양 철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공부했을 때 공부의 최종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주역이에요. 주역. 주역이 바로 체인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변화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다리 찰면 기울고 차면 다시 올라가고 이게 주역이 원리기 때문에 최종 단계의 공부가 주역이었어요. 주역.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제 공부든 뭐 공부하다 마지막에 이제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공부가 이제 주역 단계고 이제 명리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명리 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명리가 중요하냐면 그러한 지표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업을 선택할 때 그 수많은 외국에 이제 성공한 그 매니저들은 뭘 보고 선택하냐면 사람 보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근데 사람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못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었어요. 서정진 회장을 봤을 때 저 옛날부터 그 봤었거든요. 장애 주식 때부터 그걸 봤는데 생긴 게요 못생겼어요. 서정진 회장님 진짜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도둑놈 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람을 못 믿었을 때라 만약에 그분을 믿었으면 팔자 바뀌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믿었지만 그걸 못 믿었던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믿은 사람들은 성공했겠죠. 셀트리온 가지고 성공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너무 그분의 그 뭐랄까 사람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왜냐면 그 진짜 사람을 외모를 보고 믿는다는 거 저거 보고 믿는다는 거 그 순수한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 눈에는 뭐가 씌었나 봐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그 유튜버 중에 카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테슬라 주식을 한 20달러 정도 사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은 $800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부자가 되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초창기 때 사가지고 테슬라를. 근데 그걸 샀다는 것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 오늘 뉴스도 나오지만 테슬라가 맨날 부도 위기, 부도 위기 그런 뉴스밖에 안 나왔던 회사예요 자체가. 근데 그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예, 가짜다, 약이 가짜다. 이거 뭐야 그 뭐죠? 그 뭐죠? 장부를 위조했다, 거래 잘못했다. 그래서 논란이 많았고 공매도가 들어가고 하여튼 그 참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을 믿는다라고 그 믿고 그 사람을 투자한다는 게 정말 쉽진 않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인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 보시면 스티븐 잡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 영화가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스티븐 잡스에 투자를 하죠. 그 사람 만났는데 스티븐 잡스가 차고에 나왔죠. 차고에 나와서 빈털털인데 그걸 보고 투자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페이스북의 창업자 그 저커버거라고 젊은 사람이 그 투자했을 때 사람들이 투자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영역이. 그래서 지금 손정희 그 님이 그뭐 얘기했지만 마인을한테 15분 만에 투자하신 거 보면 또 대단한 거고. 하여튼 그런 신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기업들은 어떻게 이제 이 안에서 성공하는